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등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주등기, 부기등기에서 이 주제는요, 지금 8년 동안 4문제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2년에 한 문제꼴. 등기법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주제 몇 개 안 됩니다. 해서 주등기, 부기등기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순위 번호를 갖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란 건 가지 번호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갑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1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 토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게 되면요. 그 다음에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2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게 등기부에 표시가 되게 됩니다. 또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3이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이런 식으로 독자적인 순위번호를 갖게 되는 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바로 주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자, 부기 등기라고 하는 개념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번 볼까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자, 1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에는, 이 건물에는 뭐가 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는 채무자의 성명이라든가 주소 이런 것들도 표시가 되고 변제기 이런 것들도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물권법 공부하실 때 이런 얘기 하죠.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다. 세 번째, 저당권도 어떻다? 양도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상권이 양도가 되려면, 전세권이 양도가 되려면, 또는 저당권이 양도가 되려면, 소위 전세권, 지상권의 이전 등기, 또는 자, 전세권의 이전 등기, 혹은 자, 저당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1번 저당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피담보채권이랑 같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그러면 이때는 1-1 이런 식으로 해서 저당권의 이전 등기 이런 식으로 등기부의 표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파트를 갈 때는 자, 이런 의미, 주된 독립된 번호하고 가지 번호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주등기가 뭐 어떤 경우에 주등기를 할 것이냐 또는 어떤 경우에 부기등기를 할 것이냐 요걸 이제 물어보는 게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파트를 가실 때 힘들긴 하지만은 주등기 하나만 뒤지게 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면 다 뭐가 된다? 부기등기다. 이걸 이제 두 개 다 외웠다간 뒤죽박죽 돼서 뭐가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머리 글자 따서 외우게 되면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바로 주등기로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일단 정리합니다.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로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뭔 소리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전부 말소, 회복 등기도 주등기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소, 말, 전 이렇게 논의를 했었고요. 승, X 좀 이따 한참 설명드릴 건데 이해 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될 게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주등기로 표시한다. 그래서 승, X는 이해 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바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도 다 주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아까 3층짜리 건물을 4층으로 증축했다. 건축물 재정에 그게 반영이 된 다음에 등기부에도 반영이 되게 될 것인데 이때 이걸 뭐로 한다고요? 주등기로 처리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그래서 뒤에서 문제 보겠지만 무조건 이건 외울 게 다음 중 주등기 대상이 아닌 거 뭐 이런 식의 또는 부기등기 대상 어떤 식이 됐든 간에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이걸 이제 줄줄줄 외워야 돼. 그리고 이에 관계는 승낙을 얻지 못하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다 증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문제 풀면서 개념을 볼 텐데, 자, 그럼 먼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 독립적인 순위번호를 갖게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를 한다. 이게 뭐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요, 조금 이따가 공부하게 될 텐데,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좀 이따 촉탁에 따른 등기할 때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공부하시게 될 내용이 처분 제한 등기 총 3가지가 중심이 됩니다.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 뒤에서 논의할 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해서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이 가등기 얘기는 단독으로 한 2문제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가십시다.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된다. 을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백날 중도금 잔금을 지불했다 한들 이때는 어떻다고요? 소유권 이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 계약법 공부하실 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소위 이제 과실수취권이라고 해서 요건 매수인이 갖게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 소유권 이전 효력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 X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게 되면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연이 좀 복잡한 게 이런 경우라고요.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으면 어떻다?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갑이 사장이 생겼어. 우리 뒤에서 한번 이제 조세법 할 때 설명드릴 내용인데, 갑이, 자, 이 문제, 주택이라고 치고요. 1세대 1주택이라고 치고,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하려면 한 3개월 정도의 텀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매도인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매도인이 얘기를 하기를 지금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어떻다? 지금 이제 의사의 합치도 봤어. 그러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 내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3개월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을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갑이 3개월 후에 등기를 넘겨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갑이 만약에 그 사이에 갑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먼저 소유권 취득한다?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중매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중매매에서는 먼저 등기 넘겨받은 놈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을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된 상태다라고 한번 전제를 했을 때, 자, 일단은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없다. 본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가등기권자, 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3개월 후에 뭘 할 수 있다? 바로 자, 갑에서 을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문제의 가등기와 이걸 본등기라 부를 텐데 본등기 사이에 있는 등기 중에서 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본등기 하게 되면 일단은 을은 언제 본등기 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중간에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어떻다? 효자, 직권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은 소유권 취득했다가 본등기가 이루어져 버리면 어떻다? 이 사람은 결국 자신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해서 가등기라고 하는 것,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호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용도로 쓰게 됩니다. 자, 물론 이 가등기 할 때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 되게 될 것이고요. 협력을 하지 않게 되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나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혼자서도 가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가끔 가능합니다. 본등기 협력하지 않게 되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어떻다? 을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만 해놓게 되면 설령 갑이 병한테 이걸 팔아먹든 말든 간에 지들 알아서 할 얘기고 나중에 자기가 직접 을이 뭘 할 수 있으니까 본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자신이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호전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와 관련돼 있다? 소유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나중에 또 한번 계속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죠.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타인의 토지라고 하는 것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게 된다. 그럼 소위 이래 가는 거야. 지상권 설정 계약 체계라고요. 지상권 설정 등기까지 하게 되면 어떻다? 이 사람은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만나야 돼? 토지 소유자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가 되게 된다. 그래서 어떻다? 주 등기로 처리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도 결국은 누굴 만나야 돼? 소유자를 만나야 되니까 소유권의 일정한 권리를 떼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다?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좀 어려울 수 있을까요? 바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당권 설정은 뭐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우리 물권법 공부하실 때 지상권, 전세권을 담보로도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지상권이나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결국은 얘기 좀 길어졌는데 소유자를 만나야 되는 그런 등기, 소유권의 일부를 떼내거나 전부를 가져가는 이런 등기는 다 주 등기로 한다. 그래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중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어떻다?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두 번째 이슈. 자, 말소 등기. 앞에서 공부하셨죠?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공부가 전부 불일치했을 때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지울 때 그때 뭘 한다? 말소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자,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었던 상황에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돼서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이때 지상권의 말소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될 것인데 이때 을구 우리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을구에다가 주 등기 형식을 빌어서 바로 지상권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다. 근데 잘못 말소해서 전부를 다 살려야 된다. 그럼 전부 말소 회복 등기도 주 등기. 여기까지는 그냥 소말전 하니까 금방 캐칠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암기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 내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 이거 주 등기로 한다. 사실 이게 그나마 개념상 어렵죠. 자, 가보겠습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또 저당권을 설정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안을 분석하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병한테 또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을 해준 사안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때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자, 이해관계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기 저당권이 첫 번째 저당권이 1억 돈 빌리고 두 번째 저당권이 5천만 원이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자, 먼저 자 1번 저당권자 을한테 1억을 빌렸다가 이번에 5천만 원을 더 추가해서 빌리게 됩니다. 1억 5천이라는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가보십시다. 여기다 1억 5천을 해버리면 나중에 경매가 이루어지면 누가 얘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인 누가 병이라는 사람이 승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승낙을 안 할 가능성이 높겠지.
뭐로 경매가 이게 만약에 1억 5천에 낙찰이 된다고 쳐버리면은 나중에 1번 저당권 1억 5천을 다 배당을 받아버리면 2번 저당권자는 개털되는데 절대 승낙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저당권, 금액을 증액, 피담보 채권 금액을 증액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인 저당권자의 승낙을 얻게 되면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부기 등기로 처리합니다. 이걸 1, 2라고 했을 때 1에 1 해서 5천만 원 추가,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은 권리의 변경 등기가 될 테고, 이에 비해서 2번 저당권자가 웃기고 있어. 내 밑으로 가.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누구 병을 명의로 3번 저당권, 피담보 채권액 5천만 원 이렇게 설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밑에다 내려서 어떻게 한다? 주 등기로 처리한다. 해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 변경 등기는 어떻다? 주 등기. 나중에 이렇게 표현 어렵게 제가 하고 있어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 변경 등기 다 증액이라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 변경 등기는 실제 문제 구성을 할 때 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에게 증액이라든가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의 증액이라는 표현,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 최고에게 증액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증액 나오게 되면 어떻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을 때는 어떻다? 이때는 한 칸 내려서 어떻다?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거의 다 끝나가나요? 마지막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요것도 다 주 등기. 우리 앞에서 하필 합병 등기 가능한 경우가 있었죠. 동일한 두 개 토지에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 설정돼 있으면 어떻다? 하필 등기, 합병 등기를, 또 건물도 합병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경우 다 주등기로 처리한다. 그럼 이제 외울 게 뭐라고요?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주 등기로 처리한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아마 제일 어렵게 받아들일 것이 처분 제한 등기야,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나중에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란 것은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경고문을 붙여놓은 그런 개념을 가리켜서 처분 제한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따로 공부를 하실 그럴 주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이게 하여튼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등기법 전반, 물권법 전반을 다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되는 데까지 가보십시다.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주 등기로 하게 된다. 외울 게 뭐라고요?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어떻다? 주 등기. 그 중에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는 등기를 하려면 소유자를 만나야 되는 등기를 가리켜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 이렇게 그림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전부 말소, 회복 등기, 그리고 나서 지금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 변경 등기. 대부분이 뭐라고요? 이게 실제 문제 구성할 때는 증액이라고 하는 거. 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에게 증액,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에게 증액, 그 다음에 전세권에서 전세금의 증액, 이런 것들은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떻다? 주 등기로 처리한다. 그리고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까지 주등기. 그럼 이제 실제 문제 구성할 때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건요, 당연히 주등기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지상권의 이전 등기, 전세권의 이전 등기, 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아까 1-1, 2- 이런 식으로 표시하듯이 부기 등기로 표시한다. 나중에 이게 피곤한 게 곳곳에서 막 기어나와. 나중에 저당권 파트 가면 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주 등기에 의한다. 이런 식의 질문이 툭 치고 나와. 그러면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가 속달이 돼 있지 않게 되면 이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직접 8년 동안 구성했던 문제가 네 문제인데 네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종에 관한 권리에 관한 등기를 논할 때 계속해서 지문 하나하나 툭툭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어떻다? 주 등기. 그럼 모르면 다 뭐가 된다? 부기 등기. 그래서 무조건 외울 것은 뭐라고요?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어떻다? 주 등기. 나머지 모르면 뭐라고요? 다 부기 등기. 지문 가지고 보겠습니다. 교재 79페이지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문, 핵심 지문. 등기 원인에 권리 소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스톱. 부기 등기로 한다.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에 변경 등기가 없으면 어떻다? 이것은 부기 등기로 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 등을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민법 총칙 같은 걸 공부할 때, 자, 바로 해제 조건부 법률행 이런 것들, 권리의 소멸을 약정하는 그런, 자,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서, 자, 해제 조건부라고 해서 가을에 비 내리게 되면 100mm 이상 비가 내리게 되면 소유권 이전 없던 일로 치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해제 조건부 법률행입니다. 가을에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지 안 내릴지 그건 가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자, 가을에 100mm, 하루에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소유권을 이전을 없던 일로 하기로 한다. 이런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때 그걸 약정을 등기보다 약정을 해야 되자 표시를 한다고요. 그 약정을. 그때 당연히 그건 뭐가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의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2번 지문이요. 전세권의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그러면 주등기로 한다는 명제가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말소 등기, 전부말소 회복 등기, 그 다음에 이해관계 내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 변경 등기,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어떻다?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자, 관련 기출 문제 볼까요? 1번 문제예요. 23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자, 끄트머리를 봐야겠다. 더럽게 긴데 주 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나와 있죠? 그걸 일 없이 읽지만 등기상 이해관계인 사람의 승낙이 없게 되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 힘들어지니까 기본적으로 주 등기의 대상이 뭐냐. 자, 문제를 자세히 보는 게 아니라 물음표를 보시는 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번 보니까요.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듣고 버릴 건데요. 자, 성명이 개명이 됐습니다.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후발적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럼 뭘 한다고요? 변경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될 테고 등기 명인 주소나 성명을 바꿨을 때 이것은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뭐로 표시한다? 부기 등기로 가게 된다. 이런 얘기야. 2번 보니까 자,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 나와 있죠? 그러면 근저당권 이전할 때 소유자를 만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저당권자, 기존의 근저당권자와 새롭게 근저당권자가 되고자 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돼. 그래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떻다? 부기 등기로 처리한다. 세 번째, 전세금의 증액 나와 있죠? 자, 증액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되면 밑에다가 어떻다? 주 등기. 그 증액하게 되면 이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 우리가 외울 때 권리의 변경 등기는 무조건 뭘로 외우자고요? 증액이라고 하는 거. 증액이라는 것은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떻다? 밑에 칸에다가 주 등기로 처리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전세금 1억으로 설정을 해놓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후순위 권리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 전세금을 1억에서 1억 5천으로 증액을 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후순위 권리자가 승낙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1-2게 1번이라 했을 때 1-1 해서 부기 등기 형식으로 5천만 원 증액. 이게 가능하겠지만은 후순위 권리자가 승낙을 하지 않게 되면은 칸 내려서 3번 을 전세권이라고 해서 전세금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 그럼 이제 이렇게 가야 되죠. 만약에 이런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전세금을 감액을 한다. 그때는 이제 당연히 어떻다고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라는 게 없어도 당연히 논리적으로 부기 등기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시험에서는 증액 정도만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답은요? 그래서 3번이고요. 4번 끄트머리 약정에 관한 등기 이렇게 읽는 거야? 이걸 일 없이 자세히 보지 마시라고. 4번 지문을 또박또박 읽지 말라고요. 또박또박 읽으면 죽어버려. 왜? 다 모를 얘기거든. 근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항상 뭘 생각해야 돼?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어떻다?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만 계속 가셔야 돼. 그리고 5번 지문이요. 권리 질권의 등기 몰라. 전혀 몰라 이게.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권리 질권의 등기야.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주 등기로 처리한다. 이걸 한 번에 지금 다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수많은 권리를 다 알아야 되고 의미를 새겨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쓰러져 버리는 거야. 그냥 무식하게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를 뭐로 한다? 주 등기. 그리고 권리의 변경 등기는 항상 출제 포인트가 지금까지 문제를 뭐만 가지고 구성한다? 증액이라고 하는 거. 전세금의 증액. 자, 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에게 증액.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 최고에게 증액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바로 주 등기로 처리한다. 2번 문제 가볼까요? 끄트머리 가봐야 돼. 부기 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이걸 전문적으로 뭐라 불러? 주 등기의 대상을 고르시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 문제 볼 때 또박또박 좀 보지 말라니까요. 아무 의미 없으니까. 뒤에 다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일 없이 쳐 있고 이러면 뒤져요, 진짜. 아, 내가 해봐. 선생인데 가서 풀어보면 나도 정신이 비몽사몽이라니까. 시험 문제가 딱 오지 않습니까? 이걸 아무래도 저부터도 그렇다고 학생들이 질문을 할 거니까 또박또박 쳐 읽어. 그럼 보다가 그냥 뭐 정신이 혼미해져 버려. 벌벌벌 떨려. 본인은 뭐 안 그럴 것처럼 웃기는 모르겠어요. 똑같이 시험장 가면은 나보다 더 떨어요. 나는 이제 혹시 결과가 안 좋으면 내년에 한 번 더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딱 1년에 한 번이거든요. 이 더러운 공부를 또 해야 된다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그래서 어떻게 꼼꼼히 봐. 왜? 인생의 실수 줄이려고. 태어난 것 자체가 실수야. 아니, 이렇게 가셔야 된다고.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다고. 보통 이제 마음이 긴장이 되고 하게 되면 이런 게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부기 등기로 할 수 없는 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앞에 수식어 다 빼더라도. 그럼 사람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자, 그러면 잠깐 부기 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뭘 잠깐만이야. 아니, 가만히 있어봐. 저기 부기 등기로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옆으로 새는 거야. 무조건 우리는 주등기만 외우셨다고. 그래서 주등기로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죠. 1번 지문 보니까요. 자, 특약 등기 나와 있죠? 약정 나와 있죠? 그럼 또 생각해.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다. 환매 특약이 뭔지 아직 몰라. 계약법 공부를 해야지 알아. 그런데 어찌됐든 부기 등기. 두 번째, 자, 지상권의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외하고 다 어떻다? 부기 등기. 자, 3번 지문이요.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자, 요것도 뭐야?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자꾸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에 기어 나오잖아요. 뭐를 착각을 유도하는 거냐면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어떻다? 주 등기에 의할 것이고 혹시 등기 명의인의 주소, 성명 등이 바뀌어서 주민등록번호 바뀌어서 바꿀 때는 이때는 어떻다? 부기 등기로 하게 된다. 이런 취지예요. 지문에 거의 하나씩 깔아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지문 보니까 저당권의 이전 등기 나와 있죠? 저당권의 이전 등기도 앞에 봤던 것처럼 어떻다? 2번처럼 부기 등기. 자, 답 5번인가요? 채권 최고에게 증액의 변경. 증액 나와 있죠? 똑같은 거야. 한 번은 이제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 최고에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에 다 결국 이제 금액을 어떻다 증액하는 것은 후순위 관리자의 승낙이 없게 되면 어떻다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해서 답은요 5번이었고요. 3번 문제 부기에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하여튼 주등기를 골라라 이런 문제잖아요. 해서 1번 저당권의 이전 등기 당연히 이건 뭐가 됩니까? 부기 등기. 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2번 지문 전 전세권의 설정 등기 모르지? 전 전세권이 뭔지 그저 기억할 게 뭐라고 이건 전 전세권은 전세권자 만나야 되거든. 해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부기 등기로 처리한다. 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이게 이제 답이 됐죠. 앞에서 두 번이나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를 가지고 약간 헷갈리게 했고, 이 문제에서는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설정할 때는 주등기, 나머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은 부기 등기.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에서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 등기 해서 답은요 3번. 4번 부기 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서 자 주등기를 골라라고 나와 있죠. 환매 특약의 등기 아까 뭐 나왔었는데 2번 문제 나왔던 거죠. 2번 문제 1번 지문 나왔었잖아요. 그래도 또 어렵다고들 다 그래 난리야 그냥. 똑같이 문제를 구성해도. 29에 30회 2번 4번 바로 베꼈잖아요. 2번 지문 권리 소멸의 약정 등기라고 하는 거. 약정 등기 모르죠? 예, 이거. 자, 당연히 부기 등기. 3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새끼들 그 앞에 28회 때는 4번 지문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나왔죠? 3번 문제 4번 지문. 그럼 문제 바꿔야 되잖아. 똑같이 내기 민망하잖아. 그러면 전세권을 목적으로는 저당권 설정 등기에 살짝 흔들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저당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결 등기. 이게 이름하여 바로 처분 제한 등기의 일종입니다. 자, 처분 제한 등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 제한 등기는요. 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세 개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처분 제한 등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처분 제한 등기 세 가지예요. 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럼 또 물어봐야지. 가압류 등기는 뭔가요? 30분 걸려요.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는 40분 걸려요.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한 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 답은요. 일단은 4번 좀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사이 3자의 승낙이 있는 권리 변경 등기는 어떻다? 이것은 부기 등기죠. 아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 변경 등기는 어떻다? 주 등기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일단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처분 제한 등기의 종류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처분 제한 등기는 뭐라고요? 자, 바로 자,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세 가지입니다. 요거 나중에 법원의 촉탁 등에 따른 등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따로이 설명드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그래서 주등기, 부기, 등기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이제 효력에 따른 등기 분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나서 끝나갈게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등기라고 하는 거 다시 민법 186조 얘기, 187조 얘기 다시 가보겠습니다.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등기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한다? 주 등기를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게 돼요. 그래서 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상속, 공용증수, 판결, 경매 등 이런 거 나왔었죠. 이때도 등기라는 것은 주 등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미 하나 공부하신 게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는 개념을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담보 가등기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보 가등기라는 개념은 이렇게 논의를 자, 본등기부터 가볼까요?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해서 이런 식이지 맨날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을이 중도금 잔금 지급을 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기 전까지 어떻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자, 똑같은 논리 구조로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에 합의를 했다 한들 등기 이루어져야지 지상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을은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게 이제 민법 186조 얘기가 될 테고 187조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등기 없어도 자 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등기를 해야지 나중에 어떻다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이 그 물건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속인이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는 어떻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어떻다? 역시 팔아먹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항 요건 듣고 버릴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임차권, 환매권이라는 것은 채권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등기 안 해도 성립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세금 교부해야 되고 전세권 설정 합의 있어야 되고 포인트 뭐라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어떻다? 이 사람은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전세권에 있어서는 효력 발생 요건 민법 186조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한편 전세권 성립이 되면 병한테 이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팔았을 때 전세권자는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자, 전세권의 특징이 되겠고 임차권 한번 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게 된다. 얘는요,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다? 임차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해서 갑과 을의 의사의 합치, 갑이 목적물을 임차인 을에게 인도해주고 임차인 을이 갑에게 바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게 되면 이때 임차권은 성립합니다. 대신 임차권은 문제가 하나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의 임차 목적물을 병한테 팔아받았을 때 이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 다시요. 전세권은 성립 과정에서 등기라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지 전세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전세권 성립하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되죠. 자, 근데 임차권은요. 등기 안 해도 어떻다? 임차권을 취득한다. 근데 등기 안 한 임차권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어떻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임차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어떻다? 바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 그래서 자, 대항력으로서의 임자 등기라는 개념에서 등기는 크게 세 가지. 자, 물권 변동이 효력 발생인 경우도 있고 처분 요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 대항력으로서의 등기라는 개념도 있다. 해서 임차권, 환매권 둘 다 채권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들어서 다 소화하는 거 아니고요.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마치 자기는 다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자연적으로 넘어가셔야 돼서 하여튼 우리 등기 주로 논의했던 게 두 가지잖아요. 처분 요건 얘기하고 그것도 그렇고 효력 발생 요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본등기의 효력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자, 성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을 을이 매수를 했다고 했을 때 백날 매매 대금을 지급해봤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다?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근데 중간에 내가 등기를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인 다른 놈한테 팔아버리면 어떻다? 그 사람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는 매도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는 있지만은 자, 별로 실익이 없어요. 왜? 손해라는 걸 입증해 보일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자, 꼭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다?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뭐 사연이 구질구질한데 지금 당장은 지상권 설정 등기를 못 해주겠대. 3달 후에 이때 해주겠대. 그거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지 사람은 어떻게 믿어? 그다음 이때는 뭘 할 수 있다? 지상권 이전 설정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중간에 자 가십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이 문제 토지든 지상권 설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설정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병이 뭘 한다고요?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자, 나중에 갑이 을이 여기다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뭘 해야 된다고요? 을명에 지상권 설정 청권 보호를 위한 가등기라는 것을 해놓게 되면은 나중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있는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로 소유권 이전 청권 보호를 가등기를 주로 예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상권 설정 청권 보호를 가등기라든가 또는 저당권 설정 청권 보호를 가등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또 소유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지상권 이전 청권 보호를 가등기 지상권자하고 지상권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상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지 매수인에게 지상권이 이전되게 됩니다. 그런데 얘가 이런저런 이유로 당장은 지상권 이전 등기를 못 해주는 상황이다. 그러면 거기다 뭘 하면 된다고요? 지상권 이전 청권 보호를 위한 가등기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 것은 소유권 이전 청권 보호를 위한 가등기 이걸 주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하여튼 가등기라고 하는 거 가등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물권법 공부하실 때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이 청권 보존형 가등기는 소위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기억 한번 해볼까요? 추정력이라고 하는 거 등기명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진실한 권리자로 추정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 상대방이 입증할 책임을 지우게 해야 되는 걸 뭐라고 한다? 바로 추정력이라는 개념. 근데 가등기는 어떻다? 추정력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 파트에서 어렵게 나올 때 그런 주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물권법 파트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인데요. 자, 한번 가볼까요? 이런 식의 논리 구조죠. 갑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이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뭘 설정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서 을이 저당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저당권자는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돈 빌려주고 대부분이 뭘 합니까? 저당권 혹은 나중에 이제 실무적으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 자, 그런데 담보 가등기란 건 뭐냐라고 했을 때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이 돈을 빌려주고 차용검채권 돈을 빌려준 다음에 여기다가 담보 가등기 권이라는 것을 설정하게 됩니다. 담보 가등기 권리.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까 소유권 이전 청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든가 담보 가등기라든가 형식적으로는 담보라고 되어 있어요. 가등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뭘 할 수 있냐면 저당권보다 하나의 옵션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이랑 똑같이 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하나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외에 모두 가능하다고요? 귀속 청산이라고 해서 이 자기가 빌려준 돈 채권액하고요. 부동산의 가격, 현재 담보물로 잡은 부동산의 담보물의 가액을 비교해서 부동산의 가액과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의 차액을 청산금,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아예 소유권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이걸 우리가 귀속 청산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담보 가등기는 나중에 민법, 물권법 파트에서 한 주제로 따로 공부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게.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귀속 청산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다 해서 그래서 본등기 가등기라는 개념 보셨고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지금 가등기 얘기부터 나와 있으니까 우선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실질적으로 가등기와 본등기라는 개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